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5일이네요. 3월 15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1950년 3월 15일 날 부정선거, 50년이 아니죠. 60년이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얘기인데, 뭐 부정한 건 부정한 거죠.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도대체 이 선거란 무엇인지, 투표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예, 선거는 이게 고를 선자에 들 것자죠. 그러니까 뭔지 이렇게 여럿이 있는 중에서 하나를 골라갖고 들어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오늘이 3월 15일이니까 3월 9일이 한 엿새 전이었네요. 참 벌써 세월이 빨라. 또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이제 3구 대선에 14명의 후보자가 나왔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갖고 들어올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당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서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죠. 옛날엔 당선자라고 그랬는데 그 자자가 그 놈자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인자로 당선인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당선자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자, 선거를 한번 볼까요? 선거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모두가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투표권을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런 행위가 바로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동의한 선거 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갖는다. 예. 오늘날 선거 제도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 선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이제 그 개념들이. 예. 하여튼 저러한 그 원칙하에 투표를 해서 이제 선거 어떤 대표자를 갖다 선택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제 그 제도가 바로 이제 선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투표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투표란 무엇이냐? 보면 던질 투처에 표자죠. 예. 표를 던지는 거예요. 영어로 폴링이라고 하죠. 폴링. 자,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서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하겠는가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네. 뭐 선거를 하든 가부를 표시할 때 이제 투표용지를 받죠. 옛날에는 14명 중에 뭐 어떤 그 후보를 내가 지지한다 그러면 그 기표소에 들어가서 그 기표인을 갖고 그 기표지에다가 그렇게 이제 도장을 찍게 돼 있죠. 기표인을. 그래서 그게 이제 혹시 그 규격을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데 찍으면 이제 무효표가 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이제 후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안을 결정할 때 나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그 표시하는 안에 그 기표를 함으로 인해서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다 내야 합니까? 투표함에다 내죠. 투표함에다 집어넣고, 그 투표함은 이제 비밀선거, 직접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아주 자유로운 그런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함에 집어넣고 그 투표함 보관은 정말 엄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투표함이 보관이 잘못돼 갖고서 어떤 이상한 다른 표가 섞이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이제 그 선거의 어떤 공정성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표함에 넣음으로 인해서 그 투표함은 경찰관과 여야 참관인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이 같이 동행해서 반드시 안전이 보장되는, 외부의 어떤 그 침입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에 보관이 되고, 그것은 개표가 돼서 어떤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이제 지명하게 하는 그런 의사 표시의 어떤 행위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선거와 투표의 어떤 그 개념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즉 결함이 있다라면 그것은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어떤 그 권리로서의 그 투표권을 행사한 그 어떤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960년 3월 15일 날 이제 선거가 이제 실시가 됐어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가 사행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3.15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유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960년 3월 15일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부통령 선거에서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건이다. 글쎄요, 이 말은 조금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부통령 선거에서는 노골적인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죠. 근데 대통령 선거는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선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된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뭐 어찌 됐든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 동원되고 다양하고 노골적인 부정 행위로 이제 전 국민이 저항이 촉발이 되었다. 그래서 선거 후에 경남 마산을 시작으로 제가 며칠 전에 마산을 좀 이렇게 경유해서 좀 다녀왔는데, 마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독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었으며 4.19 혁명을 촉발하여, 이거 옛날에 4.19 학생의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4.19 그 혁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자유당 정권이 이제 붕괴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마산에서 이제 이게 시위를 할 때 최루탄이 이제 눈에 박혔죠. 그게 김주열 군인가 그렇죠, 이름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물속에 수장을 시켰는데 그 시체가 떠올라 갖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흥분을 이제 한 거죠. 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제 전개되고, 그게 결국은 4.19 혁명을 이제 일으켰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당 정권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볼까요? 4.19 학생의거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그 다음에 최인규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3.15 그 부정선거에서 또 4.19가 이제 일어남으로 인해서 뭐 학생들이 막 다치고 막 그때 그랬습니다. 정치 깡패라고 이제 그때 그랬죠. 뭐 이정재 산하에 있었던 그 정치 깡패들이 이제 그 4월 18일 날 시위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고려대 학생들을 이제 두드려 패는 바람에 학생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4월 19일 날 이제 경찰이 발포를 했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고 뭐 죽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그 치료하고 있는 그 병원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가서 위로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야하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이제 하야 성명을 발표하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하와이로 이제 망명의 길에 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을 시킨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 학생들이 그렇게 민주주의 의식이 이제 투철해 갖고 부정에 이제 항거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이 땅에 민주주의 싹이 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를 하겠노라 이렇게 하고서 미국 하와이로 이제 떠납니다.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양심적인 분입니다. 요즘 세상에 하야하라고 해서 대통령이 하야 잘 할까요? 네, 뭐 참 뭐 그냥 민감한 주제지만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그다음에 이제 최인규가 있죠. 이때 당시에 그 내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투표 행위를 이제 내무부, 지금의 이제 행정안전부죠. 그 장관이 이제 관할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경찰은 내무부 장관 이제 소관 부처였고, 경찰이 발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죽고 시민이 죽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제 결국은 최인규를 이제 부정선거의 그 책임을 지고 이제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의 내용이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인규는 바로 그 사형을 당했죠. 글쎄요, 그때 당시 정치 깡패들을 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사형을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 선거제도는 그렇게 쭉 이제 유지가 되고 발전돼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자 들어서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사전 투표라는 게 이제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사전 투표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사전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투표일 전에 투표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정해진 기간 동안 전국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부재자 신고 전에는 이제 부재자 투표가 있죠. 부재자 투표는 분명 내가 이제 신고를 합니다. 난 그날 투표할 수 없으니까 이제 투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재자 신고된 사람들한테 이제 투표용지가 이제 이렇게 배부가 돼갖고 그것은 이제 다시 투표 행위를 마친 다음에 그 투표지를 이제 수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군에가 있을 때 자기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이라는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테두리 내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투표를 거기서 하고서 그걸 일일이 이제 봉투에 담아갖고 우편을 통해서 각자의 그 주민등록지에 해당된 그 선관위로 이제 배달이 되겠죠. 배송이.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변형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도 2010년 이후에 두 번 정도 사전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직장에 있는 곳에서 이제 가까운 그 동사무소, 거기에 이제 사전 투표소가 설치가 되니까 거길 들어가면은 주민등록증을 보이면 투표용지를 갖다 이렇게 찍어주죠. 참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사람은 편했고, 투표 당일날은 또 이제 마음 편안하게 쉬다가 결과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 사전 투표용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았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찍어주는가 보다, 아니면은 뭐 주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표를 이제 했는데 2017년 5월 9일 날 이제 보궐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모처에 그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사전 투표를 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뭐 지금도 이게 아마 부정선거 해갖고 뭐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저 당시에 저는 정말 이상한 투표용지에다 투표를 했어요. 그 투표용지가 아주 너무 독특했기 때문에 기억을 뚜렷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투표용지가 개표할 때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신기한, 아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것에 제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저 때부터. 2018년 6월 13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그래서 나는 이제 사전 투표하지 않겠나 해서 당일날 본 투표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 때 사전 투표함을 감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뭐 저 때도 이제 본 투표를 하고서 당일 투표를 하고서 사전 투표가 실시된 날부터 5박 6일 동안 선관위에 과연 사전 투표함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선관위 건물 앞에다가 이제 그 차량을 대놓고 야간에 그 차 안에서, 저는 날이 춥습니다. 4월이지만 요즘도 밤엔 춥죠. 4월 달도 추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선거원의 그 사전 투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감시를 이제 하자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때 진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사전 투표는 감시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저게 감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대낮에도 수도 없는 민원인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다음에 뭐 물건 납품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데, 그게 말이 감시지 감시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찌됐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라는 제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분명히 사회로 총선을 예를 든다면 4월 15일 날 투표하는 사람이나 그 이전 4, 5일 전에 투표하는 사전 투표하는 사람이나 같은 모집단이에요. 같은 물속에서 물을 퍼올리면은 그 물맛이 다 똑같지. 어느 쪽 물은 아주 정갈하고 맛있는데 같은 우물 내에서 또 다른 쪽 물을 떴더니 똥물이더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같은 모집단입니다. 이게 소위 이 물이라는 매질이나 공기라는 그 매질에서 보면은 그 디퓨전 현상이 있죠.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전체적인 밀도가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는 거죠. 인간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의사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 그 내에서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갖다 누가 지지하는 그 성향이라는 것이 이쪽에 가서 보나 저쪽에 가서 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 같은 지역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 그 특성이 아주 강해갖고 호남 쪽에 가면은 그쪽 그 이제 후보자가 거의 80%, 90%의 그 지지를 받고, 영남으로 가면 한 70%의 지지를 받고 하는데, 그 모집단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호남 쪽 모집단에서 투표한 결과와 영남 쪽 모집단에서 투표한 결과가 다를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룰 수는 있지만, 호남이라는 모집단에서 본투표 날 그 찍은 그 투표 결과나 4, 5일 전에 찍은 사전 투표 날 찍은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전 투표라는 게 선거 문화로 이미 저는 정착이 됐다고 봐요. 이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는 한 그냥 사전 투표 이틀이니까 편안한 데 가서 하고, 투표 날은 그냥 어딜 놀러 가든지 아니면 쉬든지, 선관위에서 그렇게 이제 그 홍보도 했죠. 이미 선거 문화로 이제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있는 한 이제 정착이 된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참 이게 빌미가 됩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듯이 우리 쪽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고 사전 투표가 뭐 결과를 보면은 우리 지지자를 대부분 지지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얘기했던 같은 모집단 이런 이론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빌미가 돼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라 아니면 사전 투표를 하지 마라, 이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지 마라, 하라,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얘기를 하면 하는 대로 뭔가가 이상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이상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 투표 딜레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정선거의 얘기가 지금 세상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그 내역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철저한 감시를 하는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지금 어떤 그 외생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팅값, 조작 변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영상들은 제가 그 노트에 링크로 전부 달아놓겠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 그리고 이 지금 방송을 하기 위한 이 원고 밑에도 그 링크 해갖고 지금 제가
그 주소를 좀 달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저런 외생 변수가 있다라면 그 외생 변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압도적인 국민의 표를 이제 몰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수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서 물을 빼내면은 그냥 텅 비겠죠. 그러니까 그 빠지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위해서 집어넣으면은 물이 계속 이제 통 안에 차겠죠. 근데 그런 원리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의 표를 몰아달라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동영상은 이번 그 3구 대선에 그 유세차를 타고 이제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들, 그다음에 주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제 호소한 그 뭐 유세 장면을 갖다가 잠깐 짤막짤막하게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한 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보면 밑에 링크에서 이제 보시면 사실 그 5구 대선 보궐대선 때 그 사전투표함 2020년 4.15 총선의 사전투표함을 감시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때 당시에는 이제 그때 그 야당인 그때 미래통합당이었죠. 관심이 없었죠. 저게. 아니 관심이 없다라기보다 오히려 무슨 부정선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은 뭐 사전투표를 감시하고 뭐 이런 일에는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 3구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저 감시 업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협별로 2인 1조씩 해갖고서 선관위 그 바로 문 앞에 가갖고 거기에 이제 드나드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필요하면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당협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래도 진일보 했다라는 게 그전에는 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뭐 무슨 부정선거냐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 그런 정당에서 그래도 가서 2인 1조로 그 투표함이 있는 곳에 진짜 제대로 투표함이 보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진일보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진일보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은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온 그 두 분이에요. 물론 다 같은 지역 분이 와서 이제 감시를 하고 이제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그 나누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방대라고 해서 또 다른 그 이제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제 힘을 합쳐갖고서 이번에는 그 투표함 감시를 이제 철저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투표 결과는 이제 박빙으로 나왔죠. 0.73% 차이인가 그래요. 이게 박빙인데 박빙의 의미가 뭘까요? 박빙. 열불박자의 얼음빙자예요. 즉 살얼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가하면 이제 얼음이 깨지죠. 그러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 이 박빙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또 이제 사자성어가 바로 열이박빙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독일어 선생님이었는데 서울대 도고동문학과를 이렇게 졸업하신 그 선생님이었는데 이상경 선생님으로 기억이 됩니다. 같이 하숙도 했었고 졸업 후에 가서 같이 선생님이 또 소주를 사 주셔갖고 소주도 마시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한테 이 열이박빙이라는 그 이 사자성어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이 이 여는 같은 여자죠. 리는 밟을 리자입니다. 신발이라는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얼음이죠. 그러니까 살얼음을 밟듯이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늘 조심해라.
그런 뜻을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게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뭐 참 어린 나이였죠. 저 때 들어서 저게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게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탁 틀어박혀 갖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열이박빙. 정말 조심해서 살자, 조심해서 살자. 운전을 해도 조심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조심을 해야 되고.' 늘 그 선생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슴에 새기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별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박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인제 바뀌고 이제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인제 5월 10 일인가요? 취임일이? 취임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제 야당이 인제 여야가 뒤바뀔 겁니다. 그러면 인제 미래의 야당이 지금의 여당이죠. 정치적인 저항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글쎄요. 지금 그 4.1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그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면 현격한 차이가 있었겠지만 지금 박빙을 만들어 놨어요. 박빙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소위 그 부정선거라고 해서 그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다 뒤집혔으면 뒤집힌 거고 아니면은 그냥 박빙으로 지는 거니까 정치적인 저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광우병 사태를 기억을 합니다. 뇌에 구멍이 송송 나고 뭐 그런다라고 해 갖고 엄청난 그 선전선동으로 인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인제 저때 이제 광화문에 나와 갖고 마치 전쟁을 하듯이 인제 싸웠어요. 그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은 정말 참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근데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서 뇌에 구멍이 송송 났다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인제 저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뒤에 인제 어 박근혜 대통령이 인제 당선이 됐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제 취임을 하면서 또 가짜 대통령이라고 그때도 인제 51.6% 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표가 많아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인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인제 박빙이기 때문에 인제 반은 너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인제 가지려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은 그 순방국을 따라다니면서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페이크 프레지던트라고 해 갖고 참 나라 개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결국은 그런 세력들과 어 같은 당의 배신자들이 합작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죠. 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은 반드시 재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 때 사대 사와 같이 그런 사화 사건 같은 건데 재심을 해서 정말 저것은 역사의 그 중이점에 바로잡아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는 한 정의가 살아있지 않고 정의가 다 죽어버린다면 이제 시간 속에 묻혀버리겠죠. 그러면 나라는 엉망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2006년에 5.3 지방선거, 2021년에 4.7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저때 그 6대 4, 60%대 40% 정도의 그 격차를 벌렸어요. 저 정도로 이겨야지 저기서 10%만 싹 바꾸면 50대 50의 박빙이 되죠. 그래서 저는 3월 9일 대선 그래서 3월 10일 새벽이 되면서 어 그 이제 역전이 됐죠. 역전이 돼도 0.1% 0.2% 넘어가는데 다들 이겼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저는 매우 초조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결과론적으로 이겨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밑에 달려 있는 여러 그 링크의 그 동영상이 주장하듯이 여기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4.1 일각에서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겨서 다행이긴 하지만 정말 뭔가 선거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과연 고칠까요? 저는 사극을 보면서 이제 하우나 저나, 근데 이거 임금이 딱 오전 회의를 할 때 그 밑에 신하들이 이제 대소신료들이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우나 저나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뭐 주절주절 이호를 대고서 통촉하시옵소서 하면 그냥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극을 보면서 야, 조선시대 때는 정말 이 신하들이 뭐 영상 좌상 우상 뭐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정말 임금이 어떤 결정을 하면 정말 그 나라의 안위가 걱정이 돼 갖고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임금님. 전하의 그 결심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와, 정말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기계가 대단했구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고종이 그런 결정을 하는데, 왜 하오나 저나 이걸 안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것만은 아니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것만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만의 의미가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선가 이제 읽은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결정이 자신들의 어떤 재산,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역학관계,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자신들이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하거나 저나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주절주절 떠들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든 뭐 하든 뭐 전쟁이 나든 뭐 하든 참 진짜 반말년 동안 이 참 중국 그 떼놈들한테 그냥 당해오면서도 그냥 하오나 저나 내 재산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아니면 내 재산에 이상이 오고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에 어떤 손해가 없으니까 그때 반대 안 하죠. 그래서 조금만 정치적인 입지에 손해가 오고 내 재산에 손해가 올 것 같으면 하오나 저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떠들었던 게, 그래서 결국은 1910년에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게 아니고 나라를 일본한테 넘겨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썩어 빠진 그런 하오나 저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입지 계산을 해갖고서 저 부정선거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것도 아마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참 걱정이 큽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바뀐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하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겠지만 일각 한편 기대를 해봅니다. 3.15 부정선거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제 링크가 이제 6가지가 걸려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유세 장면이고 1번부터 5번까지는 공병호 TV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 어느 특정인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는 많은 변호사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얘기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은 그렇다 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동영상 보시고, 그 동영상의 주인은 공병호 TV니까 그 밑에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의 주제가 3.15 부정선거인데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최근에 있었던 3.9 대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몇 개의 그 어떤 그 선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소위 그 이제 선거, 투표, 부정 뭐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더없이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